10살 때부터 천재라고 했던 로댕이 미술대학에 입시해서 떨어집니다. 두 군데 더 지원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미술을 포기하고 돈이나 벌어야 합니다. 다행히 당시 파리는 방사형으로 도시를 개조하는 중이라 건설 현장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장식미술을 시작하고 세탁일을 하는 여자 로즈베리를 만나 24살에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조각을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결국 집 근처에 창고를 빌려 그 창고에서 로즈벨의 두상도 만들고 옆집 노인을 보고 코가 부러진 남자라는 이 작품도 만든 것입니다. 이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하고 당선을 기다렸지만 결과는 놀림감만 되었습니다. 당시 파리 미술계는 여전히 고전지풍이 대세였습니다. 주로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만을 소재로 작품을 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코가 부러진 노인을 자세히 묘사한 꼴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사실 이때부터 로댕은 특별했습니다.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하고 생략하고 때로는 미완성으로 작품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남들 눈에는 좀 모자라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36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를 여행하면서 거장 미켈란젤로 조각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해졌습니다. 누구도 미켈란젤로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아류가 될 뿐이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에서 영감을 받은 청동시대란 작품을 사롱전에 출품합니다. 그리고 조각 분야 3위로 입상하는데 그 반응은 참으로 요란했습니다. 멋지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다는 찬사를 받더니 어느새 이것은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직접 찍어낸 것이라는 말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만한 것은 이 조각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실제 사람과도 크기가 비슷했던 것입니다. 결국 로댕의 작품은 캐스팅이고 사기라고 신문까지 도배되었습니다. 지금은 캐스팅이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로댕의 작품에 시비를 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 파리 미술계 주류 특권층 눈에 로댕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미술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잡일이나 하던 놈이 근엄한 사롱전에 입상하고 설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1880년 2월 결국 파리 미술협회는 사롱전 입상자 명단에서 로댕의 당선을 취소해버립니다. 이때가 청년 로댕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상을 타서 잠시 좋았지만 갑자기 거짓말쟁이로 사회에서 매장된 것입니다. 다행히 이 결정에 반대하고 로댕의 편을 드는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술협회에 항의하고 로댕도 적극 해명합니다. 작업에 사용했던 점토와 틀, 사진, 실제 모델까지 공개하면서 겨우 누명은 벗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가 막힌 반전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프랑스 문화부 차관 에드먼드 터겟이 어느 날 로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제안을 하는데 청동시대를 정부에서 구입하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조각을 추가로 의뢰합니다. 작업비는 8,000프랑, 그중 5,000프랑은 성금입니다. 바로 그 작품이 그 유명한 지옥의 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설수가 로댕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댕은 조각계 스타가 되어 주문이 밀려오고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로댕의 적들도 많아졌습니다. 만든 작품마다 구설수가 따랐습니다. 가장 말이 많았던 작품은 발자크상입니다. 프랑스 문인협회는 이 발자크상 인수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위대한 문호를 미친 거지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들은 로댕에게 돈을 돌려받고 장 알렉산드르라는 이름 없는 조각가에게 다시 주문합니다. 작가로서 이보다 부끄러운 일도 드물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발자크상을 자세히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도 그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도 로댕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발자크가 죽은 지 50년이라 참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발자크 고향까지 가서 친척들의 체형을 연구하고 발자크가 가던 양복점에서 그가 입었던 코트를 만들어 그의 느낌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상상으로도 멋진 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댕은 이 느낌만 살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해버립니다. 이런 초상이 1898년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카레 시민도 매우 실망했습니다. 위대한 영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로댕이 완성한 카레 시민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죽기 싫어 끌려가는 노예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작품마다 구설수가 따랐습니다. 더구나 로댕의 생애 전부를 걸고 제작하는 야심작 지옥의 몸마저 계획이 취소됩니다. 제작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파리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정책이 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높이 6m 거대한 지옥의 문을 완성합니다. 거기에는 주옥 같은 명작들이 딸려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새 남자의 홀령, 생각하는 사람, 키스 등 로댕의 대표작입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가 열리면서 이 지옥의 문을 포함한 조각 150점과 그림을 에펠탑 근처 광장에서 공개됩니다. 이로써 미켈란젤로 이후 최고의 조각가, 현대 조각의 아버지 로댕이 탄생한 것입니다. 로댕이 욕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흐름대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로댕이 찬사를 받는 이유도 세상의 흐름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0년을 이어오는 조각의 공식을 깬 사람이 바로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신화를 재현하고 조화와 비례만을 추구하는 조각에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조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의 일부이고 건축의 장식이었던 조각을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끌어낸 사람이 로댕입니다. 다음은 로댕이 평소 하는 말입니다. 조각이 반드시 아름다울 필요는 없습니다.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강조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느낌에 충실하면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신의 생각과 세상이 다르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비난받을 수 있지만 머지않아 당신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로댕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 전체를 관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